북미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사용하는 표준 플러그에는 납작한 뿔이 2개나 있습니다. 익숙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끝에 있는 구멍은 뭔가요? 구멍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조사에서 그 구멍을 만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멍 덕분에 콘센트의 플러그가 더 단단히 고정되어서 쉽게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콘센트 안에는 평행한 모양의 작은 범퍼가 있습니다. 플러그의 구멍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죠. 서로가 윈윈이에요. 콘센트 안에서 플러그의 뿔은 단단히 고정되지만 충분한 힘을 주면 플러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멍이 전기를 플러그의 뿔에 직접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정장치나 막대를 꽂아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라면 콘센트에 기기를 연결할 수 없게 되겠죠. 어떤 펜은 뚜껑 윗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대비한 구멍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뚜껑을 씹다가 실수로 삼킨다면 이 구멍으로 여전히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 창문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보고 마음이 불안해지셨다고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구멍이에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는 것을 도와주는 구멍이죠. 실내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해주거든요. 탄산음료를 포장 주문할 땐 보통 플라스틱 뚜껑이 함께 나옵니다. 차 안에 있거나 걸어 다닐 때 탄산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유용하게 막아주죠. 하지만 이 뚜껑은 멋진 컵받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뚜껑을 뒤집어서 컵 아래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노쇠와 다양한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물질들은 자가 소독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향균 성질 때문에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게 되죠. 다수의 화장품 측면에는 종종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에요. 제품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알려주죠. 그 숫자의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 피부에 제품을 바르지 않으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솔은 구두를 닦을 때 꽤 유용하죠? 하지만 사실 이 솔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 탈 때 이 솔이 있으면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방과 옷이 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파게티 주걱 가운데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파스타를 떠서 물기를 뺄 때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파스타 측정 도구이기도 해요. 구멍이 파스타 1인분에 꼭 맞거든요. 어떤 오븐은 밑에 작은 서랍이 있습니다. 첫눈에 보면 병이나 냄비, 쟁반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다면 창의력에 추가 점수를 드리죠. 이 서랍의 주된 목적은 수납이 아닙니다.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방금 요리한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할 땐 상자 옆면에 있는 탭을 살펴보세요. 이 탭을 누르면 호일이 고정돼서 굴러다니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운 날 차가운 탄산음료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음료수 캔에는 음료를 쉽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손잡이가 달렸죠? 그러나 이 손잡이의 구멍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빨대가 음료 위에 동동 뜨는 것을 막기 위해 구멍에 빨대를 꽂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탄산음료 병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탄산음료 병이 그렇게 긴 이유는 음료를 더 오랫동안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음료의 몸이 아니라 목을 잡고 마신다면 음료가 미지근해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플라스틱 병 뚜껑 안에는 작고 부드러운 패드가 있습니다. 뺀다고 해도 여전히 병을 잠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패드가 없다면 병을 뒤집었을 때 음료가 새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드러운 패드 또 다른 목적은 탄산음료의 탄산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배가 고프시다고요?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을까요? 하지만 종이로 낸 테이크아웃 용기는 음식을 포장할 때만 유용한 게 아닙니다. 용기를 펼쳐보세요. 식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멋진 종이 접시가 준비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뚫린 구멍은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유용합니다. 이때는 정비사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를 조작해야 합니다. 정비사들은 바로 그 구멍에 특별한 열쇠를 삽입해서 문을 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차의 가스탱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다행히도 계기판의 연료계 옆에 작은 가스펌프 그림이 있어요. 화살표가 왼쪽이나 오른쪽을 향해 있을 텐데요. 이 화살표는 주육이 어느 쪽으로 차를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차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스 노즐이 탱크에 꽂혀 있는데
정신이 팔려 차에 그냥 올라탔다고 가정해보죠. 걱정 마세요. 실수로 그렇게 차를 몰고 가더라도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노즐에는 특수 분리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노즐과 호스를 충분한 힘으로 당기면 분리가 되죠. 창피함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케첩이 조금은 남았나요? 남은 걸 나오게 하려고 병의 바닥을 치지 마세요. 대신 병 가운데를 두드려 보세요. 하지만 아무데나 두드리진 마세요. 대부분의 케첩 병에는 어딘가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나머지 케첩이 나오게 하려면 그곳을 두드려야 합니다.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유를 사고 싶다면 병 옆구리에 커다란 원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원은 우유병이 바닥에 떨어질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병을 확장할 수 있는 주각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를 맛보지 않고도 변질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나무 옷걸이는 플라스틱 옷걸이보다 더 비쌉니다. 그럼 왜 사용하는 걸까요? 더 우아하고 근사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나무는 벌레를 물리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옷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좋은 방법일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라면 플래시와 휴대폰 뒷면의 렌즈 사이에 작은 검은색 점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은 더 나은 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배경 소음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특히 콘서트홀 같은 혼잡한 장소에 있을 때 말이죠. 많은 지우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친 부분은 잉크를 지울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회색이나 파란색인 어두운 면은 화가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거친 종이에서 연필 표시를 지울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더 섬세한 종이 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 블라우스는 대부분 왼쪽에 단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 단추를 같은 쪽에서 끼우는 것이 더 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100년 혹은 훨씬 더 오래전에는 부유한 여성들만이 단추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을 수 있었고 이들에겐 옷을 입혀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단추는 사실 블라우스를 입은 사람을 마주한 하녀를 위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요거트를 먹고 싶은데 숟가락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요거트 뚜껑을 열고 한쪽 끝을 꼬아서 손잡이로 만들고 한쪽은 숟가락을 만들어 보세요. 짜잔! 여러분만의 작은 숟가락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과학 티슈에 휴지를 모두 사용했다고요? 상자를 바로 버리지 마세요. 이 상자를 사용해서 비닐봉지를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습니다. 부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사무용 집게는 창의성을 발휘할 구석이 많습니다. 집게 열살을 거기에 건 다음 돈과 카드를 묶어보세요. 외출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휴대하고 싶지 않을 때 집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은 스틱형 데오드런트를 다 쓰지 못할 때 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았지만 닿지 않네요. 좋아요, 트릭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나사를 풀고 연필로 데오드란트의 아래 부분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은 데오드란트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 데오드란트를 몇 주는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보온병은 스코틀랜드 과학자인 제임스 두어가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두어는 화학물질을 안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싶어 했죠. 그는 두 병을 준비해 큰 병 속에 작은 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두 병 사이에 공기를 주입해서 그 공기를 가둬두었죠. 이후 이런 방식이 음식과 음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골프공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골퍼들은 곧 공에 작은 홈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날아가고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홈이 있으면 공기가 표면에 달라붙고 공의 속도와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이제 아시겠죠?